베이징의 한 일식집. 점심시간을 맞아 재료 손질이 한창입니다. 원래는 일본산 생선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现在没有，不用了，这个不用日不用，也不让进。但是我们现在就是你想吃也买不着。 일본산 수산물을 구할 수 없게 된 건 지난주부터. 중국 세관이 일본산에 대해서는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통관에 냉장 수산물은 2주, 냉동 수산물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海关的地方也查，好多人家进不来，就你想进你进不来，有澳洲的有国产的。 중국은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2개 지역의 식품과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이들 지역 외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에 별다른 제한 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사선 검사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으로 지난해 수출 물량만 8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持续加强对放射性物质的监测检测力度，确保日本输华食品安全。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를 내세우며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IAEA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경우 수입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복숭아 맛 음료와 곤약 젤리, 그리고 두유맛 과자. 지난 3월까지 광둥성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되다 중국 당국에 적발된 식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일본의 나가노현, 군마현, 니가타현 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인근의 12개 지역으로부터의 식품과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제품을 판매한 백화점에 벌금 10,000위안, 우리 돈 182만 원을 부과했고 팔다 남은 음료 2병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판매된 건 음료 6병과 젤리 24봉지, 과자 10봉지로 우리 돈 14만 원어치입니다. 판매 규모가 큰 건 아니었지만 다수의 중국 언론들은 일본 방사능 식품 벌금이라는 제목으로 일제히 기사를 전했고 중국 누리꾼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수입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我不会给自己的孩子吃这个日本的辐射色的那些食品。对，我觉得它不安全吧？是不是日本当地人也感觉有点害怕吧？ 한국 정부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의 해빙 분위기가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일본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여기는 MBC 뉴스센터의 XR 가상현실로 재현한 태평양 해역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우리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섬나라들인데요. 16개 태평양 도서국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1910만 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 면적의 14%에 달하고 세계 참치 어획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셜 제도는 냉전기의 강대국들의 핵실험이 수십 차례 이뤄진 곳이라 오염수에 더 민감한데요. 하지만 일부 섬나라들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이 나라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인 팔라우의 대통령과 직접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really the effor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EPCO are doing is to make sure that all they do is safe. 일본의 오염수 처리와 검증을 믿는다고 밝힌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은 일본과 팔라우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25% of our population has Japanese ancestry. 20% of the words in our Palauan dictionary have Japanese origin. So Palau and Japan share a very strong relationship.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했던 파누엘로 전 미크로네시아 대통령도 반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지 시민단체들은 태평양 도서국들과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That's an interesting one because countries like Palau and Micronesia also have very strong economic and trade ties with Japan. They rely heavily on Japanese aid as well. 실제로 올해 초 미크로네시아와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며 34억 원 규모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작년 일본이 태평양 도서국들의 공적 개발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6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800억 원에 달합니다. They're giving them all the kind of support, and as they start to give out this kind of support and increase aid to the Pacific Island nation. 현지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해외 공적 개발 원조를 늘림으로써 지도자들을 회유해 위험하고 무책임한 계획에 대한 지지를 사려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s visits and plans of using overseas development aid and assistance it's dangerous, it's irresponsible. 아직까지 오염수 방류에 대한 태평양 도서국들의 입장은 반대가 우세한 상황. No money, no whatever will silence us. We will continue to voice our concern because this is about our survival and the survival of our children. 하지만 경제력을 앞세운 일본의 적극적인 움직임 앞에 도서국들의 연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